최근 들어 등산을 하거나 지하철을 이용할 때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내려가는 게 훨씬 더 무겁고 힘들지 않으신가요? 계단을 내려갈 때 나도 모르게 다리가 후들거리고 발을 잘못 디뎌서 굴러 떨어질 것 같은 극심한 공포감에 사로잡힌다면 이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 무릎 관절이 약해져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 아니라 손해가 쪼그라들고 있다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내 다리가 흔들거리는 진짜 이유와 손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든든한 뇌주치 손덕치입니다. 저희 환자분 중에서 실제로 처음엔 다리가 뻣뻣하고 무겁다고 하셔서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1, 2년 동안 했는데도 계속 증상이 낫지 않고 점차 증상이 심해져서 넘어질 정도로 흔들림이 심해진 분들이 계시는데요. 나중에 신경과에 갔더니 그제서야 손해 이축증으로 진단받으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우리 뇌를 보면요, 뇌 전체에서 손해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입니다. 정확하게 하면 대뇌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 몸에서 뭔가 행동을 지시하는 역할은 대뇌가 하는 겁니다. 즉 대뇌가 이런 볼펜을 잡으라고 지시를 한다면 정확하게 볼펜을 잡는 역할을 하는 것은 손해의 역할입니다. 즉 손해는 대뇌에서 내린 지시를 정확하게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손해에 문제가 있다면 정확하게 짚지 못하고 이렇게 삐딱하게 정확하게 뭔가 수행하지 못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뇌에서는 계단을 내려가라고 지시를 했는데 다리를 정확하게 한 계단 한 계단 디뎌서 내려가는 역할은 손해가 지시를 하는 건데 그 역할을 정확하게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단 내려갈 때 휘청거리거나 잘못 디딜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손해 기능이 선천적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인들 보면 자전거를 배워도 빨리 배운 사람들, 피겨스케이팅을 얘기하면 김연아 선수는 몇십 바퀴를 돌아도 중심을 잘 잡는, 훈련을 통해서도 좋아질 수 있지만 타고나게 이런 손해 기능이 강한 사람도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손해 문제로 인해서 이런 기능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게 바로 손해 이축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손해의 문제는 정확하게 걷는 걸 역할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의 손해 기능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측정하는 가장 흔한 경우가, 요새는 많이 안 하지만 음주 테스트 할 때 운전자를 차에서 내리게 해서 일자 걸음을 걷게끔 하잖아요. 손해 기능이 문제가 있으면 이런 일자 보행을 못하게 됩니다. 단 음주 테스트 할 때는 술 때문에,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손해에 영향을 줘가지고 이런 일자 기능을 못하는 거거든요. 때문에 일반인 중에서도 술을 안 마셨는데도 걸음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 거리거나 똑바로 일직선을 걸어가려고 하면 걷지 못할 경우는 전부 다 손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걸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를 한번 제가 걸어보는 거를 시켜보긴 하는데요, 쉽게 손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들 많이 시키는 건데요, 양쪽 손가락을 하나씩 이렇게 검지를 한번 들어 올리시고 오른쪽 검지로 반대편 검지를 찍고 내 코를 찍어 보세요. 그리고 손을 움직여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손의 움직임이 내가 보지도 않더라도 이렇게 정확하게 찍을 수 있는 게 손의 기능을 확인하는 방법이고요. 오른쪽은 잘했다 그러면 왼쪽을 한번 확인해서 왼쪽도 또한 손의 움직임이 어디 가더라도 정확하게 찍어서 맞출 수 있는 이 기능이 손의 기능입니다. 때문에 좌우 손을 한번 확인해 봐서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손에 문제가 있다고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만약에 어디 팔이 다치거나 손이 다쳐서 수술하거나 이런 경우는 이 기능이 안 될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런 경우는 감안해서 검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상에서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 중에서 손해인지 아닌지 감별을 대학병원 가서도 하지 못했다고 하시는데 이 쉬운 검사를 안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학병원 가면 많이 소요되니까 진료 시간이 아주 쉬운 거지만 이런 검사를 확인하지 않으면 결국 환자가 걸음이 안 좋은 게 손해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인지를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제가 알려드린 건 혼자서 바로 해볼 수 있으시니까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해 이축증의 증상은 특징적으로 환자분들은 항상 어지럽다고 표현을 해요. 왜냐면 우리의 균형 감각을 통솔하는 게 바로 이 손에서 통솔하는 겁니다. 나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주변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는 경우가 손해 증상인데, 얘랑 똑같은 양상이 이석증이라고 해서 귀에 문제가 있어도 갑자기 하늘 빙글빙글 도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손해 이축증 환자 또는 다계통 이축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석증인 줄 알고 이비인후과를 1년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낫지 않아서 약을 주면 좀 낫는데 지나면 다시 재발돼서 오랫동안 고생하시다가 저희 병원 찾아오시는 게 되게 많으신데, 저는 그래서 이석증인 줄 알고 치료받았는데 한두 달 치료했는데 안 낫다 그러면 한번 MRI 한번 찍어보시는 게 좋다고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분 환자도 벌써 여성분 2분이나 다 50살이신데 이석증인 줄 알고 1, 2년 동안 타 병원에서 시간을 많이 허비하다가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 거 보면서 좀 빨리 알고 봤으면 참 좋겠다 싶은 경우가 꽤 있습니다.
첨부해서 얘기 드리면 이석증의 원인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해요. 이비인후과에서 그냥 귀에 돌이 빠졌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돌이 괜히 빠지지 않아요. 대부분 과로와 스트레스예요. 예를 들어 직장인 다니신 분 중에서 갑자기 프로젝트를 엄청 많이 스트레스 받았다. 수험생 중에서는 시험 공부한다고 너무 무리하다 보면 시험 기간에도 빠질 수 있는 게 이석인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비인후과에서 이석을 맞추는 교정술을 받거나 집에서 좀 쉬시면 일반적으로 일주일 2주 정도 지나면 나아지셔야 되는데, 이게 한두 달 지나도 들어가는 것 같다가 또 빠지고 들어가서 또 빠진 경우에 손해축증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손해라는 거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 들면 자연에서 노화돼서도 유축될 수 있지만, 정상적이면서 뇌가 많이 쪼그라든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 쪼그라든 상태는 한번 쪼그라들면 커지지 못해요. 빵빵했던 풍선이 쪼글쪼글해지는데 우리가 외부적으로 이걸 키울 수 있는 방법 없다 보니까 결국은 위축된 세력은 회복이 되지 않지만 손해가 지배하는 신경의 기능은 증진될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가 도침 치료를 제가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손해로 가는 혈류순환은 대부분 뒷목에서 올라가는 혈관을 타고 손해 안에다가 혈액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 주변에서 막힌 부분이 있다면 이런 도침으로 주변 막힌 곳을 풀어주면 손해 혈류 순환도 좋게 해주고, 또한 손해랑 연결된 혈자리가 뒷머리 쪽에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다가 도침을 시술하는 게 손해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TMS라는 치료가 있습니다. TMS 치료는 손해 부분에다가 고빈도 주파수로 손해의 신경을 자극해서 기능을 더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프랭켈 운동이라고 해서 19세기에 스위스의 신경학자인 프랭켈 박사가 개발한 재활 운동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병행해서 저희가 치료했더니 손해 기능이 좋아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좋아져서 걸음이 좋아지신 분이 되게 많으시고요. 이러한 치료 사례를 저희가 2025년도에는 세계 최초로 이 세 가지를 병행해서 치료한 치료 사례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쪽 상단을 보시면요, 제 프랭켈 재활 운동에 대해서 만든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병원에는 서울에 있는 유수의 대학병원에다 다니다가 오신 분이 되게 많으신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거는 대학병원에서 이 병은 낫지 않는다. 심지어 어떤 분은 편하게 나중에 돌아가실 걸 생각하고 준비하시라는 분도 계셨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들은 경우에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왜냐면 저희 병원에서는 치료받고 나서 보행이 좋아진 케이스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들어서 어떤 60대 남성분께서, 그분은 어머님, 외삼촌, 남동생분이 전부 다 손해위축증이세요. 가족력을 갖고 있는 유전성인 손해위축증을 타고나신 분이기 때문에 2024년도에 보행이 흔들리면서 걸음이 안 좋아졌는데, 진단받고 나서도 병원에서 해준 것도 없고 뇌 영양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다 보니까 가족들처럼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방치하고 지내셨어요. 근데 올해 4월 달에 어떻게 저희 병원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 병원에 내원하셨는데, 처음 내원할 때 일자걸음을 시켜봤더니 일자걸음 두세 걸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정상인은 10걸음 이상 정확하게 수행해야 되거든요. 이분은 몇 달 전부터 혼자서 외출도 다니지 못할 정도로 악화돼가지고 되게 낙심한 상황이었는데, 저희 병원에 한 달 동안 통원 치료를 했는데 현재는 일자걸음이 10걸음 이상 수행해도 정확하게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좋아져서 혼자서 이제 1시간씩 걸어 다니실 수 있었고, 그리고 지난주에 거의 1년 만에 해외 출장을 인도까지 갔다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 전에 너무 힘들었던 그런 걸음들이 너무 가벼워졌다고, 잘 다녀오셨다고 인사를 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 사례를 보시더라도 손해축증이라고, 이건 불치병이라고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알려드린 이런 기준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면 분명히 걸음도 좋아지고 손해 기능도 증진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손해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아주 간단한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발을 모은 상태에서 한 발을 앞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발을 앞뒤로 붙여서 서 보시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30초 이상 중심을 잡을 수 있으시면 손해 기능이 되게 좋으신 거라서, 처음에는 많이 흔들흔들 하실 거예요. 근데 흔들흔들 하더라도 가급적 내가 중심을 잡으려고 하시고, 흔들흔들 어려우시면 양팔을 약간 벌려서 하셔도 됩니다. 최대한 양발을 앞뒤로 붙인 상태에서 30초를 서보도록 하시고요. 3초 정도 잘 하셨으면 발을 한 발자국 나가서 반대편 발이 앞으로 가게끔 똑같은 방법으로 30초 정도 유지하려고 노력하시고, 흔들리시면 팔을 벌리시고, 좀 불안하신 분은 벽이 있거나 옆에 가족분이 누가 봐주신 상태에서 시행하도 괜찮으시기 때문에 이것만 잘 하셔도 손해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를 한번 제가 알려드리면, 발을 모은 상태에서 한쪽 발을 들고 내 무릎 옆에다가 발을 이렇게 올리십니다. 이거는 좀 더 어려운 동작이기 때문에 잘 하신 분이 한번 따라 하시면 좋은 운동인데, 이 상태에서 똑같이 30초 정도 내가 편안하게 중심을 잡을 수 있는지 유지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한쪽 잘 하시면 반대편 발로 다시 한번 똑같은 방법으로 30초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이거는 일반인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손해축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손해 기능이 약하다, 내가 균형 감각이 약하다 하신 분은 다 하셔도 좋은 운동입니다.
계단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은 단순한 겁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초기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혼자서는 한 걸음도 걷지 못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때 원인을 찾고 치료와 관리를 시작한다면 질병의 진행도 예방을 할 수 있으니 오늘 영상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든든한 뇌주치 손도층이었습니다. 어저께 입원하신 손해위축증 환자분은 32살이에요. 일반적으로 손해위축증 환자분들은 과거에는 60세, 70대에 많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요새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과사용 때문에 몸에 무리 돼서 그러신지 점점 손해위축증 생기는 연령대가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요즘 40, 50대에서 생겨서 오신 분도 되게 많으시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조기에 발견해서 빨리 검사를 하지 않다면 진행을 더 늦출 수 있는 기회를 좀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